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기계설비법. 지난 4월 18일부터 본격법 집행이 시작됐는데요. 기계설비법 집행 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과 사용 전 검사 필수. 둘째, 건축물 면적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보수 교육 의무화. 셋째,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신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점차 커지는 기계설비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우리 기계설비 산업이 제도약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달홍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건물마다 기계설비 관리가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환경과 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공기조화나 냉난방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한층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계 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직하고 계신 협회가 좀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와 가스설비를 시공하는 8천여 개 회사가 모여서 연간 21조의 매출을 올리고 40만 명이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의 모든 것이 기계 설비라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개념처럼 다가오는데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기계설비가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주거시설과 생산설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주거시설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 공기가 필요하고 그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하는 환기설비가 있고 그리고 먹는 물, 씻는 물 이런 물을 공급하고 하는 급수급탕 설비가 있고 그 쓴 물을 버리는 배수 설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하는 냉방, 난방 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기계설비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생산설비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물을 만드는 정수장 설비라든가 비료 공장,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기계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문을 닫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기를 조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체나 생산 설비가 필요한 그 공간에 공기가 그 상황에 맞게끔 조화롭게 공급되는 걸 공기조화 설비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체가 필요한 공기량이 있습니다. 시간당 25cmh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산소가 21%가 들어가 있죠. 그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인체가 버틸 수가 없는데 그 산소를 외부 공기를 넣어주는 환기 설비가 있고 또한 거기에 시원하게 따뜻하게 하는 냉난방 설비가 있고 여러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라 그럽니다. 공기조화 설비라 그러는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공기조화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코로나 비말이나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외부로 빼줘야 되고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요 설비가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 있고 그 공기조화 설비가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면 잘 관리하고 못하고 관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계설비법이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기계설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 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 안에는 설계 시공을 하게 되는 기준을 만든 기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술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는
유지관리자가 배치가 돼가지고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설비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틀린 것이 우리 건축물에는 한 71%가 기계설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25조 정도가 되는데 기계설비를 잘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한 10% 정도, 2조 5천억 정도가 연간 세이빙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세이빙 된다는 건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탄소 저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유지관리자가 그 배치가 돼서 유지관리를 잘 함으로써 기계 설비가 건물에서 보통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한 5년 정도 연장해서 한 20% 정도 연장되는 25년 정도의 기계 설비 수명이 연장이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 역시 건물 생애 주기로 보면 굉장한 그 금액과 비용과 에너지를 세이빙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기계 설비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법적으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건물에 근무를 하지 않게 돼 있었는데 이 근무를 하는 걸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유지 관리자가 투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 올해에 한 2만 명 정도가 투입될 거고 점진적으로 3년 이내에 한 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계식 환기라고 하면 이거를 그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 감염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지금 우리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중 이용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식점, 뭐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기계식 환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 건물에 기계식 환기 장치를 하려니까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의 제약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이번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팬데믹을 대비해서라도 기계식 환기 장치를 다중 이용 시설에는 반드시 하고 또 잘 운전이 돼서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계식 환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는 꼭 한 대씩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해 물질을 뭐 필터로 걸러낸다든지 그런 작동을 거치는데 이게 기계식 환기 설비와는 조금 어떻게 작동 원리가 다른 걸까요? 네, 그건 좀 다릅니다. 그 실내에 요즘 우리가 포터블로 갖다 놓고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그나마로 실내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네.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은 스튜디오 실내 공기만 순환시켜서 이 내부 안에 있는 내부 안에서만 공기만? 순환시켜 거기에 오염 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데 기계식 환기 장치는 외부의 공기를 아까 우리 인체는 그 공기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줘야만이 그 실내의 거주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외부 공기를 넣어주는 게 기계식 환기 장치. 그 틀린 거죠. 그래서 가장 조화롭게 한다는 거는 기계식 환기 장치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택법 같은 경우는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식 환기 장치에는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는 이제 헤파 필터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겸하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법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공기청정기는 실내 것만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외부 공기를 못 넣기 때문에 장시간이 지나면은 실내에 사람들이 호흡하고 산소는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데 네.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외부 공기를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게 이제 기계식 환기 장치인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게 설치가 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 환기 장치로 해서 창문을 열어놔도 되죠. 창문을 열어놔도 되는데 창문을 열기가 좀 요새는 또 쉽지 않은 게 미세먼지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그 실내 신선한 공기를 불어줄 수 있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법적으로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상가는 평소에도 좀 공기가 그 바깥보다는 좀 탁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지상은 그 아까 공기 조화 설비나 기계식 환기 설비가 있어서 그 환기를 하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지하는 창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식 환기 장치로만이 외부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공기 조화 설비로 해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장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적정하게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운전을 해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집어넣으면은 그 너무 차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난방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난방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외부 공기는 차단을 하고 실내 공기만 돌리는 아까 공기청정기 기능 정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한 걸 느끼고 그 탁한 걸 느낀다는 결국은 거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고 신선한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이나 지하나 기계식 환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기계설비법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신축 현장이나 대형 현장은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건물은 기계식 환기 장치가 법적으로 들어가고 설치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운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 같은 데서 보면은 소형 건물에는 법적으로도 기계식 환기 장치를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을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용도 들고 또 공간적 제약도 있고 이래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환기 장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 생각에는 내가 자비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영업 제한 같은 거를 좀 규제를 풀어서 영업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고 법적으로 강제를 하든가 하도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돈을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네,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건설 현장이나 기존 작업장에서 그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재 그 현장 안전관리 어디에 그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기계설비업도 이 건설업입니다. 그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이 생산시설하고 틀려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복합적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공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자기 하는 일이 딱 정형화돼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일을 하다 내일은 저 일하고 오늘은 1층에서 내일은 2층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정형화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건설업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사고가 가장 모든 산업 중에서 건설업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위험 요소가 어디 있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예방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건설에 종사하는 숙련된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점점 없어 숙련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요즘 52시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잔뜩이나 없어 모자라는데 52시간을 맞추려니까 더더구나 부족하고 또 공사 기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52시간이나 숙련력이 부족함으로써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쳐서 해야 되는 돌강 공사가 발생이 되고 이런 여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도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건설 안전 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대응을 위한 공기조화,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폐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까지 기계 환기 설비가 설치돼서 이 환기 설비가 감염병 방역 모델로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